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측 매수와 확인 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예측 매수와 확인 매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선수들은 3번의 매매 중에서 1번의 성공과 2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계좌는 본전이거나 수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3번의 매매 중에서 2번의 수익을 내고 1번의 손절을 해도 계좌는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수들은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거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2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1번의 수익으로서 그걸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1번의 수익은 짧게 보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2번의 수익이 나더라도 1번의 잘못된 매매로 인해서 손실이 커져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예측 매수와 확인 매수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 매수와 확인 매수에 따른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신규주 매매를 한 건데 신규주 매매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동폭이 많이 크기 때문에요. 이 매매를 통해서 예측 매수와 확인 매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모가 대비 거의 200% 상승해서 나왔던 종목이라서 계속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44% 하락이 나오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못하면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되거든요. 신규 상장하면서 200% 떠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신규 상장주 상장을 하면 공모가 대비 한 30% 정도 전후에서 시작을 하면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주로 선수들이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고점에서 너무 많이 떠서 시작을 하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장세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시장에 특정한 주도 섹터가 없거나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때는 신규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차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저점을 주고 여기 하락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서 저점이다라고 예측 매수를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팔았습니다. 이 구간이 짧게 보이지만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한 5% 정도, 5%에서 7% 정도 반등이거든요. 차익 실현을 하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한 것도 이 구간에서 나온 N자형을 보고 목표치까지 일정 부분 하락하겠다. 저점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예측 매수를 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상승을 보이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졌으면 얼추 목표치까지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때는 예측 매수를 한 겁니다. 아, 이쯤이면 저점이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 매수를 했죠. 그러면 예측 매수를 할 때는 비중을 강하게 해야 됩니까? 약하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약하게 해야 됩니다. 저점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산 자리가 이 자리가 저점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빠졌잖아요. 조금 더 빠져서 이 구간에서 목표치까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했습니다. 강하게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절반 이상 드러냈습니다. 다시 또 밀렸을 때 여기서 또 매수를 했고요. 그러면 예측 매수를 계속 이제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럼 저점을 찍고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예측 매수를 한 거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까지 또 나름의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목표치까지 하락이고 조금 더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저점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물량을 드러내고 여기 또 매수하고 또 두 번째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빠진다고 해서 예측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지노선이라는 걸 정하고 비중이 과도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35,000원 이탈하면 컷을 하겠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많은 비중을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은 확인을 해보자. 예측 매수는 이제 그만. 왜 여기서도 매수를 했고 여기서도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저점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예측 매수는 그만하자. 주가가 더 하락이 나오면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확인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확인 매수를 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이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 추세선 아래 밴드에서 저점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고 여기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 매수를 한 거죠. 예측 매수를 계속 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니까 더 이상은 분할 매수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이 커져 버리면 이제 더 많은 손실을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마지노선이라는 걸 잡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확인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기다리니까 한 번 더 이탈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길래 이제는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이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면 강하게 비중을 넣어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 저점이 나왔는데 지금은 결과론 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추세선을 넘 구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면 또 하락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측 매수보다는 하긴 매수의 관점으로 종목을 보는 거죠. 여기서 큰 양봉은 아니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길래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을 좀 넣어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하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요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컷을 걸어놓고 여기서 매수를 강하게 들어간 거죠. 이 구간에서 물렸고 여기서 매수해서 물렸던 물량들을 여기서 비중을 많이 넣어버리면 평단가가 확 내려오잖아요. 그 평단가가 확 내려오고 비중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걸어놔야 되는 거죠. 여기 구간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확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수익 전환이 바로 됩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렸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하는 확인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매수 손절, 매수 손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예측 매수와 하긴 매수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비중이 과도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하긴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무모하기 때문에 컷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적당한 비중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버텼다가 하긴 매수,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부분을 자적으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고 비중을 드러내고 분할 차익을 하고 여기도 차익을 하고 여기서 분할 차익을 했습니다. 차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밀렸다가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왔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저는 이제 물량을 다 드러낸 상태고 이 구간이 작아 보여도 28%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긴 매수와 예측 매수를 잘 구분하셔라. 자, 예측 매수라는 것은 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예측 매수거든요. 저점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리면 여기가 저점일지 여기가 저점일지 잘 모르기 때문에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측 매수의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무한정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들어갔을 때는 어느 시점을 이탈했을 때 컷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정해줘야 된다. 분할 매수하고 반등 나왔을 때 어떤 강도나 상황을 보고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실현할 때까지 좀 보유를 한다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긴 매수는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기다렸다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럼 이건 단점이 뭐냐 그러면 최저가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겠죠. 하긴 매수의 핵심은 정확한 손절입니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하긴 매수는 이미 상승이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100%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손절매만 된다 그러면 비중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긴 매수가 짧게 수익은 보지만 비중을 많이 태울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과 리스크가 존재하겠죠. 이 두 가지의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측 매수에 가깝게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비중 조절과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 컷을 할 수 있는 라인을 미리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비중은 최대한 짧게 넣으면서 들어가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근데 하긴 매수는 이미 저점이 나왔고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강하게 넣어서 짧은 구간에서 큰 수익 금액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선수들이나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측 매수보다는 하긴 매수를 많이 하는 매매하는 것 중에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수익 금액에 대한 비중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틀립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한번 매수할 때 5에서 10%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 해봐야 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5% 하면 50만 원입니다. 그럼 이 50만 원에 대한 수익과 100만 원에 대한 수익은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매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다른 부분인데 선수들은 기본 억 단위가 넘고 1억에서 5억, 10억까지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미수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정권사에 따라 틀리는데 3배에서 8배까지 미수를 제공을 합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기본 3억에서 5억, 8억까지도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수를 많이 풀어줍니다.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 치고는 미수를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기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1억만 있어도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5억에서 8억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1억이지만 내가
한 종목에 미수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억에 10%만 매수가 들어가도 5천만 원이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5%만 매수가 들어가도 2,500만 원이 매수가 들어간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만 봤을 때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일반 투자자 봤을 때.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한 5천만 원 매수가 들어오면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선수들은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그냥 비중 30% 정도 들어가요. 그럼 1,000만 원의 비중 30%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가지고 수익 내봐야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본 뭐 500만 원 내지 300만 원 매수가 들어가요. 그럼 자기 투자 금액에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500만 원 들어가 버리면 투자 금액의 절반을 그냥 50%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제가 미수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미수를 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내가 1차 매수의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를 미리 정해놓고 예측 매수를 하더라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매수를 해서 10%만 매수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100만 원에 대한 수익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500만 원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두 번 매수하고 이제 더 이상 매수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절 못하면 쭉 끌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손절 아니면 그냥 버티기. 맨날 종목이 물려 나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잘 천천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측 매수와 확인 매수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잘한다.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넣어야 될 때와 비중을 작게 넣어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손절 라인이나 마지노선을 정하고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3번 중에 2번이 수익 나고 1번을 손실을 보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지만 선수들은 3번 중에서 1번이 수익 나고 2번의 손절을 하더라도 계좌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제 말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손실 볼 때는 적게 손실 보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는 거죠.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측 매수와 확인 매수를 좀 구분했는데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확인 매수를 해야 될 때와 분할 매수, 즉 예측 매수를 해야 될 때가 타점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언더주식 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제가 영상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내 투자 금액에서 몇 프로를 매수를 할 것인가, 내 투자 금액에서 예측 매수는 몇 퍼센트를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확인 매수 관점에서는 내가 내 투자 금액에서 몇 프로를 비중을 확대해서 매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노선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컷 라인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매매를 한다면 많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의 매매만 하더라도 큰 수익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전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계좌를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런 계획 없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매수하고 손절 못하고 끌려 내려가면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해도 수익 돈 벌기는 어렵다. 오늘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